자, 계속 가시죠. 지금 시행 방식, 개발 사업이 뭐냐? 시행자와 지정과의 종가 제한까지를 보셨고요. 다음 이제 사업의 절차인데, 그러니까 책이 왔다 갔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얘를 제일 앞에 쓰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194쪽이나 195쪽에 다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러니까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어디를 다 민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붓는다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여기다 사업을 그러니까 여기다 사업을 한다. 위치를 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땅 삐뚤삐뚤 하고요. 그러니까 A 소유자, B 소유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쁜 계획 하나, 10계획 안 부럽다. 대한민국 개발 계획 하나 세워놓고 전국 한 150군데 한꺼번에 동시에 똑같이 적용해요. 각 구역마다 각각의 계획들이 있어요. 각 구역마다 각각의 계획이 있는 거죠. 아산 방배지구 도면이 따로 있는 거고요. 남양주 진접지구 도면이 따로 있는 거고요. 다 도면들이 있는데 사업마다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사업마다 계획이 3개씩 있는 거라고요. 개발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죠.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개발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서 30가지 항목이 결정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획으로 뭐가 결정된다고요? 위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위치, 개발 구역이 정해지는 거예요. 개발 구역이 정해지는데 지금 개발 구역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개발 구역을 지정한 사람이 국시대이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 30가지 항목이 있어요. 개발 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개발 계획을 결정하는데 개발 계획 30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니까 개발 구역 위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초기를 그대로 놔둘 거냐고요. 싹 밀 거냐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환지다. 여기 들어가면 떼부자가 되는 거고요. 제껴지면 에고에고인 거고요. 수용이다.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700만 원 받고 쫓겨나는 거죠. 에고에고인 거고요.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떼부자가 되는 거고요.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원래는 개발계획 결정권자라고 해야 되지만 개발계획 결정이라는 표현 대신에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위치 지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들을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해서 지정권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정해져요. 그 중에 이제 시행자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획이요. 이제 시행자 정해졌으니까 불조의 포크레인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내는 겁니다. 위치는 결정돼 있죠. 위치는 결정돼 있고 그다음에 신장 노선을 어떻게 그을 건지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그 동네에 대한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설계도를 써서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두 번째 계획을 뭐라고 하고요? 실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자가 써놓고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요. 뭐 허가, 인가, 승인, 관청에 도장 받는 건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다음에요. 계획 2개를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 설계도도 중요한 의미는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법에 정해진 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시험에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용 때는 이제 돈 주고 그냥 뺐으면 돼요. 그래서 수용 방식에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환지 때는 새 땅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새 땅을 만드는데 저 새 땅 만들어진 땅 선착순 뛰어가서 잡기 그럴까요? 주택이 땅 좋아요? 사거리 땅이 좋아요? 사거리 땅이 좋은 거죠. 선착순 뛰어가서 잡기 하면 막 뛰어가면서 앞에 놈 잡아서 넘기고 팔 걸어서 넘기고 그냥 동네가 아수라장이 될 거라고요. 선착순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설계도가 정해져 있죠. 그 정해진 설계도 도면에다가 도면 그대로요. 설계도에다가 설계도에 반듯반듯하게 선은 그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중에 여기 A한테는 그 비슷한 자리 그쪽 땅을 주겠다. A한테는 그러니까 1번 땅을 주겠다. B한테는 그 비슷한 자리 이쪽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B한테는 15번 땅을 주겠다. 세 번째 계획 뭘 세우고요? 환지 계획을 세우고 환지에 대한 계획이요. 그 3개를 확정한 다음에 환지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 수용 때는 계획 2개만 세우고 뺐으면 되는 거고요. 환지 때는 누구누구한테 어디 줄지, 내가 어디 받을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사업은 설계도대로 하는 거고요. 공사 끝. 끝났으면 끝난 거죠. 사업은 설계도대로 하고요. 공사 끝. 끝났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름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하고 어디다 한다. 두 번째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설계도 결정. 그러니까 세 번째 누구누구한테 어디 준다. 환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셨던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에서는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설계도 결정으로만 끝났었고요. 여기서는 누구누구에게 어디 바꿔준다까지 정하고 가게 되죠. 이상이 전체 절차고요. 그 다음 이제 개발계획 내용으로 가도록 하시죠. 개발계획 내용은 또 197쪽에 있습니다. 한 장 넘어와서요. 197쪽에 네모 5번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네모 5번이요.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요. 그 박스에 1번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표시요. 위치 및 면적. 다음에 2번, 3번 내려와서요. 4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표시요. 시행자에 대한 사항. 5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표시요. 시행방식. 환지다. 떼부자가 되는 거죠. 수용이다. 에고 700만 원 먹고 쫓겨나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6, 7, 8이 있는데요. 거기에 6, 7, 7에 2, 8이 있는데 넘기지 마시고 8 아래다가 점점점 11 쓰시고 6부터 11 다 묶어서 시험 지문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어떤 신도시 어떠한 신도시를 만들겠다. 큰 그림 뭐 청사진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세종을 뭐 하려고 만드는지 얘기는 해야죠. 판교를 뭐 하려고 만드는지 얘기는 해야 된다고요. 그게 있고요. 다음 쪽 보세요. 그러니까 14번에요. 그러니까 수용 표시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적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권리, 광업권, 어업권, 무리 사용에 관한 권리 이하 괄호에 있는 토지 등 표시요. 토지 등이라 한다.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표시요. 세부 목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갈 때 큰 잔치 앞두고 마트에 갈 때 뭐 써서 갖고 가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땅을 다 사야 됩니다. 땅을 다 사려면 여기에 돈 되는 게 뭐가 있는지 다 써놔야죠. 리스트, 목록을 정해놓는다 거라고요. 그게 있습니다. 자, 이상이 개발계획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개발계획 첫 번째 계획으로 뭘 정하는 거라고요? 위치를 정하는 거죠. 1번 위치가 정해지고요. 4번 누가 해봐라. 그러면 시행자가 두 번째 계획 설계도 뭘 써내는 거고요. 실시계획을 써내는 거죠. 다음에 수용인지 환지인지 혼용인지 그러니까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시행 방식도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14번 그러니까 이건 수용 방식 때인데 수용 방식 때 그러니까 토지 등의 목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들이 있고 근데 뭐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내용과 이어지게 되고요. 아무튼 요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6번부터 11번 이제 개발계획 시험 나온 적은 없지만 이런 말들이 지금 무슨 뜻인지를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외우자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한 번만 읽고 넘어가시고요. 6번이요. 작은 6번 197 아래 6번 197쪽 아래 박스에 있는 작은 6번이요. 6번부터 11번 6번 인구수용계획 7번 토지용계획 7에 2 원형지로 공급될 8번 교통처리계획 다음 쪽 가세요. 9번 환경보전계획 10번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 설치계획 11번 도로상하수동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등이 있는데 그냥 이게 어떠한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하는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판교에 신도시를 만들겠다 뭐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한대? 그냥 민대. 그러면 알아서 밀어라 우려. 그러고 끝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판교 그때 판교 로또 광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주민등록 띄워서 그냥 청약 신청 넣어서 당첨만 되면 5억 로또였었다고요. 뭐 전국적으로 아주 난리가 벌어졌었던 거였죠. 왜요? 판교가 뭐가 돈이 된다고요. 판교의 민대 그것만 갖고는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판교에 뭘 하길래 뭘 하는지를 얘기를 하라고요. 그런 겁니다. 관청에서 무슨 계획을 세울 때는 쪽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문화센터요. 문화센터도 당연히 뭐부터요? 쪽수부터요. 이 배후 지역의 전체 인구가 얼마에서 여기에 좌석을 몇 개로 하는지 쪽수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죠. 쪽수부터 합니다. 판교에 관청에서 9만 명을 넣겠다고 한 겁니다. 뭐 쓰지 마세요. 쓰자는 거 아니고요. 한번 흘려 지문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흘려 넘기시면 됩니다. 인구 9만 명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많이 잡아서 3명이 한 집에 산다고 치죠. 3인 1가구 잡으면 3명이 한 집이면 집이 몇 집이요? 3만 채가 필요한 거죠. 3만 채가 필요합니다. 3만 채 필요한데 큰 평수도 있고 작은 평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냥 30평 언저리 100제곱미터로 짓겠다라고 정했다고 치죠. 그러면 아파트 바닥 면적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300만 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30평 언저리예요. 뭐 3으로 나누는 거 있잖아요. 3 비슷한 숫자로요. 그런 겁니다. 그럼 아파트를 1층으로 300만 제곱미터를 깔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쌓아 올리는 거죠. 아파트는 쌓아 올립니다. 이걸 15층으로 쌓아 올린다고 하면 15층으로 쌓아 올리면 15로 나누니까 아파트가 누르는 면적이 얼마면 되고요? 20만 제곱미터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만 그냥 쭉 붙여놔요? 아니죠. 그러니까 주차장 있어야죠. 여기들 놀이터 있어야죠. 관리사무소, 공원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한 10분의 1 잡아서 아파트 전체 단지에 10분의 1만큼 콘크리트가 세워져 있다고 하면은 그 아파트 단지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는 될 겁니다. 뭐가요? 주거지역이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면 사업 끝나고 나면 도관농자 뭐가 될 게 뻔해요? 도시지역이요? 농림지역이요? 도시지역 될 게 뻔하죠. 용도지역 4가지 도관농자 도시지역에 4가지 뭐가 있고요? 주상공록이 있는 거죠. 신도시니까 주상공록 배분을 해야 될 거잖아요.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이 필요하다 등등을 정할 겁니다. 쪽수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러면은 뭐 상가 뭐 백화점 들어가겠죠. 뭐 백화점 들어오는 바람에 그 앞에 뭐 음식점들 싹 죽었다면서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요. 뭐 무슨 판교에다가 연탄 공장을 짓지는 않겠죠. 근데 뭐 벤처바이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그러니까 요즘 뭐 매번 나오고 있는 차병원은 좀 덜 나오나요? 차병원. 그다음에 한 2년 전에 무슨 걸그룹들 나와서 공연하는데 사람들 막 본다고 하다가 환풍구에 너무 많이 올라서서 그 내려가서 떨어져 갖고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런 뭐 그 건물 다 벤처바이오인 거죠. 뭐 다음은 제주도로 가고요. 네이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다산 네트워크, 안철수 연구소, 송고동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등등요. 녹지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꼭 이것만이 아니라 시설 땅도 있어야 되죠. 도로, 공원 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으로 정해져 있다. 이제 그 전제에서 빠지는 건 시설은 용도지역 이름이 없어요. 요 앞에 도로 가세요. 내 이놈 도로야. 너는 도감농자 뭐냐고 대답이 없어요.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도로는 도로인 거지 용도지역 개인은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도로, 공원 등은 용도지역이 아닙니다. 시설 면적은 따로 있는 거고요. 9만 명이 들어와서 어찌고 저찌고 살고 등등 하는데 이게 한 230이 필요하겠네 은거라고요. 눈감 땡감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청계산 지도 놓고요. 그냥 색깔 이렇게 칠해놓은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해서 하나하나 쫙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930만이 필요하다고 정한 거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좋은 청계산 자락을 싹 밀고 콘크리트를 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청계산 자락 이쪽은 좀 차단을 해야죠.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요. 그런 게 있고요. 9만 명이 한 번에 들어왔으니까 교통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시속 130km 달리는 전철이요. 그러니까 고속전철 들어오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3개 집어넣고 교통 문제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통 문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요.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보건의료시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죠. 환경, 보건의료시설. 그러니까 7, 6, 7, 8 다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강남 공기도 안 좋고 낮에 차 갖고 움직이려면 그렇게 찻길도 막히고 시끄럽고 그런데도 강남 안 떠나는 이유. 왜 근데 강남 살아? 좋은 데 가 살지. 그런데요. 옆에 큰 병원이 있다고요. 자기 아프면 부모님 아프시면
현대아산병원, 삼성의료원, 그래도 대한민국 큰 병원 2개가 있으니까 장비 비싼 거 있겠죠. 그래서 안심하고 그것 때문에 참고 산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시설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판교 옆에 분당이 있고 분당에 종합병원이 3개가 있어요. 뭐 서울대병원, 이번에 뭐 어떻게 뭐 대통령 주치의로 갔다는 서울대병원 원장 등등 해서요. 서울대병원, 뭐 차병원, 그다음에 뭐 재생병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다가는 직접 종합병원을 넣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러고요. 거기에 공원, 그다음에 뭐 도서관 등등 기반시설 어떤 것들을 어떻게 갖추겠다가 있어야 사람 살만한 동네가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그리고 어디 뭐 판교가 뭐가 되는 모양이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이제 신도시 개발은 많이 없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디서 뭔가를 하시는데 그 주변에 무슨 신도시 건설이 있다고 치자고요. 신도시 건설이 있는데 사무실을 열고 계십니다. 손님이 찾아왔어요. 여기 신도시가 들어선다면서요. 예, 그러면 신도시 돼요. 빨리 지르세요. 뭐 어떤 신도시인데요?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질러요. 질르면 돈 돼요. 그냥 지르시라니까. 그렇게만 얘기하실 거냐고요. 저 100쪽 문서에 요것들 요약해서 한 5장 프린트해서요. 그러니까 주면 또 갖고 와서 딴 주기 없어 다 주니까 안 되고요. 주지 말고요. 보여주기만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들어서는 신도시는 이러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은 어떻게 되고 여기다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일 거잖아요. 어디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관청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쪽수가 이 정도는 들어오고 땅 배분은 어떻게 하고 뭐뭐가 어떻게 들어선다는 거라고요. 책 보시면 6번이요. 다시 앞쪽이요. 몇 쪽이었나요? 197쪽이었나요? 197쪽에 작은 6번이요. 외우자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한번 들으시면 끝이에요. 쪽수 얼마를 집어넣겠다. 7번이요. 신도시 도시적이니까 주상공록 토지용 배분은 어떻게 하고 8번 다음 쪽 가세요. 개발되는 거니까 환경은 어떻게 하고 9번 사람들 제일 관심 많은 종합병원 8번이 교통처리계획이었죠.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고 9번 환경은 어떻게 하고 10번 보건의료 복지시설 설치는 어떻게 하고 11번 공원 녹지 등등등 도서관 등등 문화센터 등등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그런 목적으로 신도시를 만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관청에서 하려면은 이 정도는 얘기를 하면서 땅을 싹 민다라고 하는 걸 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계획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 절차까지를 봐야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202쪽에 메모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책을 왔다 갔다 하면은 많이 어려운 건 압니다만 지금 그게 따로 딱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요. 얘가 이제 원래 족보가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입니다. 저기를 잠깐 가시죠. 여기다 연필을 꽂아 두시고요. 책 저 앞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책 30쪽이요. 제일 앞에 30쪽이요. 그러니까 반복하시면 외울 게 확 줄어들어요. 30쪽에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네모 1번 의의와 성격 양과 1번 의의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박스에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동그라미 2번 그 구역이 용도구역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라고요. 칠판요.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라고요. 얘가 원래 족보가 어디라고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입니다. 근데 국토계획법에다가 지금 보실 이 수용, 환지, 혼용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 놓으면 국토계획법이 너무 뚱뚱해가 되니까 개발법을 따로 빼놓은 거라고요. 동그라미 4번 다시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음 주에 보실 도시정비법을 또 따로 빼놨다고요. 원래 족보는 어디에 있는 거고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서너 장, 세 장인가 넘어와서요. 36쪽이요. 36쪽에 그러면 이것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세울 때에는 여기 지금 쓰지 마세요. 뭐하고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요 한 장, 두 장 넘어오시면 41쪽에 결정하려면 뭐 거치고 뭐 거쳐서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고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한 건 한 건 신중하게 결정해라. 2년 3년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빠져나왔어요. 원래 족보가 어디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족보라고요. 근데 따로 나왔으니까 분가했으니까 조금은 달라졌겠지만 그 족보가 어디로 가냐고요.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보시죠. 아까 여기가 몇 쪽이었나요? 202쪽이죠. 그러니까 202쪽에 말은 많은데요. 202쪽에 네모 3번 있는데요. 네모 3번에다가 다음을 쓰시죠. 네모 3번이 뭐예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이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리가 좀 돼요.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데 기초조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친다. 그다음에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요 절차를 거쳐서 개발 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개발 계획을 결정하면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니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 마지막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30가지가 결정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가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강조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100쪽 문서 개발 계획을 결정한다. 그 말도 맞고요. 이 절차를 거쳐서 개발 구역 위치를 지정한다. 그 말도 맞다고요. 이 100쪽 문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위치로 잡고 있으니까요. 이걸 지금 아래 한색을 안 지운 이유는 기초조사 한다고요. 주민의견 청취 6글자 뭐예요? 그러니까 공람인 거죠.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고요. 똑같아요. 뭐만 빠지냐면 지방의회만 빠지는데 지방의회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시험에 안 나와요. 무슨 판교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게 성남시 의회에서 깔짝거릴 문제냐고요. 지방의회는 아예 꼬리도 안 되는 거고요. 오로지 하나 뭐만 붙어 있어요? 공청회만 하나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우려면은 그러니까 공법을 외운다고 작정하고 공부하시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그냥 3번만 보시면 돼요. 3번만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202쪽부터 204쪽까지 2쪽 반 전체에 걸쳐서 3글자 하나 끝. 공청회 하나 끝. 이건 아시게 되니까 공청회 하나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을 안 하시고 이제 반복은 다 하시겠지만 이걸 언제 다 배운대? 그냥 반복만 하고 있으면 돼요. 컴퓨터 켜놓고요.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공청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차이도 그냥 딱 요 하나 차이예요. 됐습니다. 줄어든다고요. 반복해서 보시면 공부할 게 줄어듭니다. 이제 보시죠. 책에 표시하시면 202쪽에 네모 3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양보 1번 기초조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또는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토지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표시요.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표시요.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거리 아니고요. 시험거리 아니고요. 양괄 2번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는데요. 방과로 1번 구역의 지정 또는 요청 시 보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괄호 넘어가세요. 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즉 셋째 줄 끝이죠. 공람이나 공청회 표시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끝. 읽지 마시고요. 공람 6글자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 합쳐서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됐고요. 공람이나 공청회 끝. 다음 쪽 와서요. 방과로 2번 X
송부 공남 X, 방과로 3번 X, 방과로 4번 X, 양과로 3번 공청회요. 방과로 1번 개최 의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람 표시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 표시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공람이나 공청회라고 하면 뭐예요? 너 점심 뭐 먹을래? 짜장이나 짬뽕. 아 이건 안 되겠군요. 그만 짜면 짜장이나 짬뽕 중에 뭐 먹을래? 그러니까 누가 해서 일 조금 도와드리고 한 5분 도와드리고 진짜 하려고 하는데 거기 그러니까 일을 맡기신 분이 일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은 분이 점심을 사주겠다고요. 짜장이나 짬뽕 중에 뭐 먹을래? 나 2개 다요. 좀 그 사람은 좀 뭐 하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뭐 A나 B. 지금 앞쪽에 있었던 202쪽 셋째 줄 끝에 표시했던 202쪽이요. 공람이나 공청회라고 하면 뭐예요? 일반 사람들은 공람이나 공청회 둘 중에 하나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좀 그게 아니라고요. 쟤네들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국어를 몰라요. 다음 쪽 와서요. 지금 보셨듯이 203쪽에 양과로 3번, 반과로 1번 개최 의무 100만 이상이면 공람후 공청회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크든 작든 뭐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공람, 주민의견 청취는 당연히 해야 되고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뭐도 하라고요. 공청회도 하라고요. 그런 얘기죠. 크든 작든 공람, 주민의견 청취,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이건 당연히 하고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한다는 겁니다. 203쪽 제일 아래 밑에서 둘째 줄이요. 방과로 2번 개최 공고 X. 다음 쪽이요. 방과로 3X, 방과로 4X 하고요. 양과로 4번 제목이에요. 협의 및 심의 표시요. 협의 및 심의 표시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요. 뭐 거기까지 또 보시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 표시요. 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 표시요. 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한 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에 되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선긋고요. 그러니까 다만 X요. 다만 그 아래 싹 X입니다. 그래서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이 100쪽 문서 계획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뭐를 지정한다고요?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쪽 이런저런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되고 여기는 딱 하나 뭐만 붙어 있다고요? 공청회만 붙어 있습니다. 보너스 공청회가 붙어 있는 거죠. 양과로 5번요. 제목에 고시 표시요. 고시 결정했으면 우리 세금들에서 계획을 결정했으면 당연히 고시 발표를 하는 거죠. 나머지 본문 X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전제로 깔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보셨지만 그렇죠. 개발 사업이 뭐냐? 뭐 개발 사업은 수용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8688 이후에 대부분의 신도시요. 대한민국 토지개발 구도심 이미 다 무슨 사업이 진행된 거고요. 환지 사업이 진행된 거고 일선 공무원들은 개발법을 환지법이라고 합니다. 환지가 중요한 거죠. 언제 환지한다고요? 지대공 때 환지하는 거죠. 섞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는 뻔한 거고요. 국가지방 공기업 민간은 계속 반복해서 보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올리고요. 지정구의 총괄 제한이 있죠. 싹 밀어버린다. 지정 엄청 중요한 건 아니죠.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개발계획을 결정 발표하는 건데 그 130가지 항목 100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위치니까 위치를 지정한다고 하고요.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요청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그다음에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까지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개발 계획의 절차까지를 지금 보신 거였죠. 여기까지를 전제로 깔고 이제 그 다음에 책 순서대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제일 이제 앞으로 가시죠. 몇 쪽이었어요? 194쪽을 아까 보신 거죠. 다음에요. 그러니까 195쪽, 그러니까 2장 개발 계획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 1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표시요. 지정권자가 개발 사업의 계획 괄호에 있는 개발 계획 표시요.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지정권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소리내서 읽을 때는 국시대 하겠습니다만 요걸 쓰시고요. 국, 쉼표, 시도, 쉼표, 대,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저 국시대가 31명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1명, 그러니까 다음에요. 시도지사 17명, 대도시시장 13명이 있습니다. 31명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그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 정하는 거죠. 아까 보셨던 5가지 사유. 국가 차원에서 사업이 필요하면 누가 할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 할 거고요. 충청남도에서 필요하면 누가 할 거고요? 충청남도 도지사가 지정을 할 거고, 세종에서 뭔가가 필요하면 세종시장이 지정을 할 거고, 천안에서 필요하면 천안시장이, 수원에서 필요하면 수원시장이 하는 거죠. 그 31명 중에 누구 한 명이 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요? 지정권자라고 부르고, 개발구역을 이제 지정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총체적인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콘크리트 비비는 건 누가 비비는 거고요. 시행자가 설계도 써내서 도장 받아서 그 설계 도면대로 콘크리트를 비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수립 시기, 양과 1번 원칙.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표시요. 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여야 표시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말장난 같습니다만 중요한 표현이고 알아두셔야 돼요. 질문 보시죠. 여기가 이게 30가지 항목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저쪽이 몇 쪽이었냐면, 그러니까 잠깐 198쪽 잠깐 보시죠. 2장 3장 넘어가세요. 198쪽 위에 있는 박스 중에 개발계획 내용인데요. 16번까지가 있고 17번에 갓나따라 마바사 자착가따 파하하하 헤헤헤헤헤헤헤 하니까 그게 14개예요. 그러니까 16에다가 14개를 합치면 30개가 됩니다. 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것만요. 그거 말고 기타 합치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개발계획 내용이 30가지라고요. 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것만 30가지 항목이 있어요. 30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시 이제 195쪽 돌아오시죠. 30가지 항목이 있고 그 하나마다 A4용지 3쪽씩만 잡아도 90쪽 문서잖아요. 100쪽 문서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100쪽 문서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거죠. 근데 100쪽 문서 30가지를 결정하려면 무슨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100쪽 문서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30가지 결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위치를 포함해서 30가지 결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위치를 지정하려면, 시행자를 정하려면, 시행방식을 정하려면 뭘 세워야 된다고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줄여서 뭐라고 한 거고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이요. 양과 2번 예외. 그런데 개발계획을 공모 표시요.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시요.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표시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 표시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모 2번이 개발법에서 엄청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만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개발법 그러니까 중간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리는 좁지만 어디다가 마땅하게 끼워 놓도록 하시죠. 네모 2번 옆에 약간 빈자리가 있네요. 그쪽에다 쓸 거 많아요. 지금 보시죠. 개발계획을 결정하려면 기존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으니까 빼고요.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개발계획을 결정 30가지 항목 100쪽 문서를 발표하면 그 중에 하나로 뭐도 정해지는 거예요.
구역, 위치도 정해지는 거죠. 수조차 밟으라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공람, 그러니까 좀 이따 쓰세요. 처음에 바로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공람, 그러니까 공청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개발 계획을 여러분은 한 가지 써도 되고요. 개발 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그 30가지 항목 중에 뭐가 정해지는 거라고요? 구역이 정해지는 거라고요. 근데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은 3년 플러스 2년, 5년까지 잡잖아요. 언제 나왔었냐면 녹게 끄게 끼끼끼끼가 있었다고요. 뭔 소린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들어본 얘기인 거죠. 3년 플러스 2년. 계획 세우는데 3년 플러스 2년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 개발법에서는 계획 두 글자라고요. 두 글자에서 이 절차를 몇 년을 잡아준다고요? 두 글자니까 2년을 잡아줍니다. 예, 이제 그는 눈감 떼감으로 이제 다 맞춰지 가시는 거예요. 2년을 잡아준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계획이 확정 발표될 때까지 옛날에 2년이 걸리고 옛날에 이 규정밖에 없었어요. 2년 동안 땅값 2배요, 20배요. 신도시 만든다고요. 20배도 넘게 뛰는 거죠. 10,000원짜리 땅이 20만 원도 넘게 된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분당 일산 때예요. 분당 일산에 거기서 과수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서울 사람 중에 뭐 그냥 저쪽 쳐다보지도 않는 그쪽 땅에다 돈 투자해 놨던 사람들은 배락을 맞았어요. 뭔 배락이요? 돈배락을 맞았다고요. 10만 원짜리 땅이 200만 원이 된 겁니다. 어찌고 저쪽에서 1억 넣어놨는데 그게 얼마가 됐다고요? 20억이 됐다고요. 그냥 돈배락을 맞은 겁니다. 돈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돈배락을 맞은 거죠. 돈배락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게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계속 이렇게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이게 공익사업이에요? 투기꾼들 배불려 주자는 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투기꾼 설치는 거 맞고 다음에 또 그런데 계획은 또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되고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해야 됩니다. 투기꾼 설치는 것도 잡고 계획도 신중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만 먼저 지정을 하고요. 구역만 먼저 지정합니다. 꼼짝도 하지 마. 딱 날짜를 발표하고요. 기습 발표를 하고요. 동탄 신도시 처음 발표될 때 그래서요. 2006년 그러니까 6월 12일인가 낮 12시 라디오 방송에 나왔어요. 판교가 있었잖아요. 판교 뒤에 또 어디다 신도시를 만든대요. 그러면은 어디가 될까? 저 뭐 경기도 용인 쪽에 오포 뭐 어디 뭐까 뭐 그다음에 군포 어디 뭐 동탄 용인 또 어디 성남 어디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분당 일산 뒤로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하고요? 구역만 딱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요. 뭐 이런 뭐 30가지 항목 100쪽 문서 필요 없이 뭐만 딱 발표를 하고요. 구역만 딱 발표를 합니다. 여기다 신도시 꼼짝도 하지 마. 그 날짜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싹 뭐요? 싹 투기꾼 돈 줘서 싹 내쫓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 날짜 6개월 전에 이미 주민등록터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봐주지만 6개월 사이에 주민등록 들어온 사람까지도 다 전수조사를 하겠다고요. 실제로 애기들 학교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까지 싹 조사를 하겠다고요. 그래서 기습 발표를 하는 겁니다. 기습 발표를 했고 계획은 신중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신중하게 세우면 되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고요. 공람도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쳐서 뭘 내면 되고요. 계획을 내면 되죠. 그러면 계획은 신중하게 세우고 투기권 설치는 것도 맞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개발법에서 엄청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100쪽 문서를 확정 발표하면 위치도 같이 결정된다 인 건데요.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그런데 이 예외 규정이 만들어진 뒤로는 100% 다 이 예외로만 가고 있지 그 뒤 2002년 뒤로는 이렇게 한 거 한 건도 없어요. 2002년부터는 다 이 예외 규정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를 좀 써주시고요. 그래서 투기꾼 설치는 것도 잡고 계획은 신중하게 세워야 되니까 뭐만 하고요. 구역만 기습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찬찬히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세종 때문에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공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양괄호 2번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공모하거나 다음 지역에 할 때에는 있는데요. 우선 윗그림을 그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고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양괄 2번 예외 보시죠. 양괄 2번 예외. 개발계획을 공모 표시했고요. 공모에다가 세종 괄호하고 세종 쓰시고요. 그러니까 공모하거나 대통령을 정하는 다음 지역이 있는데 그 다음 지역이 박스 안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4, 5이고 그 박스 옆에다가 다음을 쓰시죠. 신도시 때 그러니까 투기 잡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습 발표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 취지로 이 규정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공모도 추가한 거라고요. 신도시 때 투기 잡기 위해서 기습 발표 구역만 먼저 지정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박스에서요. 먼저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박스에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 묶어서 자연자 빼고요. 녹지 표시요. 녹지 지역. 동그라미 2번 생산자 빼고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 표시요. 녹지 지역. 동그라미 3번 도시지역 외지역. 동그라미 3번 끝에다가 세 글자 대한민국 땅 4가지 용도지역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가 있으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니까 세 글자 뭐예요? 관농자인 거죠. 관농자입니다. 동그라미 4번 그냥 넘어가시고요. 동그라미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표시요. 주거 상업 표시요. 상업 공업 표시요. 공업 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표시요. 100분의 30 이하인 곳에 기습 발표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그러니까 세종은 지금 이제 살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그러니까 뭐 중앙청사의 상당수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앞으로도 더 많이 뭐 온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거죠. 아무튼 근데 여기다 그야말로 멋진 신도시를 만들자고요. 그동안에 서울 주변 수도권에서요. 산 밀어 그냥 아파트 지어, 산 밀어 아파트 지어, 산 밀어 아파트 지어 그것만 해왔잖아요. 신도시라는 게 산 밀고 아파트만 지은 거지 뭘 해왔냐고요. 그것만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의 중심 그러니까 행정도시를 만드는 거죠. 아파트만이 아니라 행정타운으로 대한민국 중심의 역할을 또 하게 될 곳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고요. 현상 설계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멋진 신도시를 만들고자 하니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멋진 설계안을 한번 내보세요. 지금 저쪽 그 여기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도면들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멋진 설계안 돼서 당선되면 100억 드려요. 그랬었다고요. 10억이었나요? 하도 오래서 까먹었네요. 아닙니다. 예, 아무튼 뭐 줄여서 하죠. 그러니까 10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10억 드려요. 그러니까 10억 드려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온갖 건축사들, 도시계획 학자들, 도시계획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들 다 들어왔다고요. 뭐 여러 가지 안들을 냈습니다. 여기에 산자락이 있고 이 천이 있고 이걸 살리면서 어떻게 또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중심이 되면서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신도시를 만들지 여러 가지 설계안들을 냈었다고요. 그중에 이제 원래 한 명을 정해서 10억인가 100억을 줬어야 되는데 무슨 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아이고 이제 뭐 좀 논란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5명 정해서 공동 수상 똑같이 그냥 돈 나눠줬어요.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멋진 설계안 내보세요. 그러면 설계안을 받으려면 당연히 뭐가 먼저 지정되어 있어야 돼요.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냥 세종 여기 지도는 있잖아요. 옛날 지도요. 지금 사진 말고요. 산자락, 강, 천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겠냐. 그것도 없이 이것도 없이 그냥 신도시 한번 내보세요. 어디다가요? 그냥 아무데나. 뭐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려니까 당연히 위치를 정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쪽은 그러니까 신도시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4가지 뭐가 있고요. 도, 관, 농, 자. 대한민국 땅 9가지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 상, 공, 녹. 그다음에 개, 생, 보, 농, 자가 있는 거죠. 근데 녹지지역에 3가지 뭐가 있냐면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저 박스에 동그라미 1, 2번 옆에다가 보전 녹지 뭐 옆에 자리가 적네요. 지정 X. 보전 녹지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지정할 수 있냐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고요. 계룡산 깎아서, 설악산 깎아서, 지리산 깎아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어디에다가는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보전녹지에는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보전녹지는 도시지역 최후의 허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 콜록콜록 킥킥킥 안 하고 살기 위해서 해놓은 마지막인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 콘크리트 부으면은 산토끼한테는 좀 미안하죠. 토끼야 미안해요. 좀 비켜줄래? 꽁아 호이 저리 나르가. 여기다 콘크리트 좀 붓자. 여기다가는 할 수 있다고요. 여기다 하는 순간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애기들 콜록콜록 킥킥킥 숨쉬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디다가는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보전 녹지는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녹관농자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개발되지 않은 곳 신도시고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관농자.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그라미 5번이 없었어요. 동그라미 5번이 없으면 지금 이 녹관농자에다가만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에 면사무소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네 우체국이 있어요.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주상공이겠죠. 녹관농자로만 해서 신도시를 지정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쪽들을 빼고 지정해야 됩니다. 녹관농자만 찾아가려니까 신도시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아니 무슨 뭐 아메바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뭐 집신벌레예요. 아메바예요. 신도시가 이런 자리를 피하고 가려니까 모양이 이상해지니까 주상공 찌끔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상공 찌끔 그냥 그 면사무소 자리요. 시외버스 정류장 있는데 그 가게 있잖아요. 그 자리요. 그런 거 포함해서 찌끔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때는 개발되지 않은 곳 땅값이 싸잖아요. 그거 잡아놓다가 그게 뭐 환지면 뭐 10곳 빼기 난리가 벌어지게 되니까 투기 잡기 해서 기습 발표한다라고 하는 거고 취지는 이러하고 그다음에 이 그림은 개발법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개발법 중간까지는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네요. 네,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또 뒷내용들 이어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